운전하기 전 자신이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찰나의 순간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순간 택시가 앞에 보였어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상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운전 습관, 급 차로 변경.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천 IC 부근을 지나던 길이라는 이동욱 씨. 제한 속도에 맞춰 운행하던 찰나, 손 쓸 새도 없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앞을 봤는데 갑자기 택시 옆면만 보였던 거죠. 그냥 브레이크를 밟길래 하는 순간 택시가 앞에 보였어요. 옆면이. 사고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4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선 택시가 급하게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해서 1차 사고가 난 후 90도로 돌아간 상태에서 동욱 씨와 2차 사고가 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 보면 몇 미터 앞에서 우측으로 가라는 표시가 나오니까 이제 좀 더 가면 또 다른 입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다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차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경우죠. 불과 2, 3초 사이에 연달아 사고가 난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욱 씨의 차가 시동이 켜진 채로 굉음을 내고 있었던 건데요. 연기가 발생한단 말은 어딘가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다라는 추정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불꽃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구급차는 물론 물탱크 차까지 출동해서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차량 석 대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 인명피해가 걱정되는데요. 경추 고정만 하고 타박상은 따로 소독이나 이렇게 할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추 보호대만 하고 이송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차는 폐차됐고 택시기사의 과실로 마무리가 됐지만 동욱 씨는 흉부골절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데요. 운전하다가도 요즘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어서 세울 수 있을 때는 차량 세워서 심호흡하고 가는 편이에요. 잘못된 판단이 부른 참사, 차로 변경. 사고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옆 차량의 주행 속도와 거리를 무시하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 두 번째는 다른 차량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차로 변경을 시도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날의 사고를 떠올리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난다는 나수정 씨. 주행 중 갑자기 차량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뒤에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 쿵 소리 나면서 충격도 있었고 계속 저를 쿵쿵쿵 치면서 저를 밀고 갔어요. 공포스러운 이 상황은 약 20초간 이어졌습니다. 트럭은 수십 미터 더 밀어붙인 후에야 사고를 감지했는지 속도를 늦춥니다. 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 미안합니다. 못 봤어 내가. 미안해요. 아유 죄송해요. 못 봤어. 높아가지고 못 봤어 진짜. 나 이런 일 처음이네 진짜. 깜짝이야. 미안해요. 차가 왜 안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더 밟으셨대요. 전혀 안 보였다고 하셨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트럭 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형차의 사각지대는 화물차 기사들에게도 고통입니다. 막히는 구간이라 앞차와의 거리를 두고 천천히 주행 중이었다는 김덕수 씨. 바로 그때 시야에 들어온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선 자체가 대각선으로 오르막길로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사이드밀러에서는 전혀 더 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앞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블랙박스 상에서는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상대가 중앙 분리대에 올라왔을 때야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차량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를 겪게 됐던 덕수 씨. 그날 이후 운전할 때는 수시로 여러 개의 거울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대형 화물차는 2m가 좀 넘기 때문에 조수석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사각지대가 약 한 7m 이상이 생깁니다. 오른쪽 바퀴에서부터 7m까지는 사각지대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런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죠. 보일 수가 없습니다. 조심한다고는 했지만 올해 6월 덕수 씨는 작년과 같은 사고를 또 겪게 됐습니다. 그 운전자분들은 두 분 다 왜 내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왜 자기를 봤냐, 자기 차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왜 내 차를 못 보고 봤냐,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상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두 차량의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는 70대 30의 과실비율 책정이 합당해 보입니다만 트럭 운전사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진로 변경이 발생했을 때 진로 변경 차량을 목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트럭이 진로 변경 차량을 도저히 목격할 수 없음을 입증해냈다면 진로 변경 차량에게 90% 이상의 과실비율이 책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저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 때 움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존해야 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차에는 사각지대가 넓은데요. 화물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덜한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내 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경적을 살짝 한번 울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50분마다 한 사람씩 도로 위에서 죽어요. 저 사람들 보세요. 어째서 운전석에 앉으면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밀란 쿤데라의 소설 느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세우며 지킬 걸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 운전자들. 과연 소설 속에만 있는 걸까요?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이런 황당한 사고는 처음이랍니다. 아주머니는 나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반대편 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걸로 보여요. 도한 씨는 좌회전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옆 차로의 차들 사이에서 불쑥 나온 거죠. 더구나 도한 씨의 시선은 저 앞쪽에 신호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막 바뀐 좌회전 신호를 보고 주행하느라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차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완전 100% 과실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고 자꾸 그냥 좌회전하는데 왜 빨리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비록 불법으로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지만 다른 차들은 멈춰섰고 상대 운전자는 본인이 수신호까지 했으니 멈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자, 이번 사고 과연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긴 있는 걸까요? 사고를 당한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형태의 진로 변경을 가하였고 어떤 기준에 비춰보아도 제보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글 같은 도로. 차선을 지켜야 할 실선이 버젓이 차로 변경을 하는가 하면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불법 유턴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양보해줄 법도 하지만 참 매정한데요. 베테랑 기사분들이 느끼는 도로의 현실은 어떨까요? 무사고 경력 25년 차 택시기사 이근표 씨가 뽑은 도로 위 경계 대상은요? 그래도 이제 손님을 모시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새 또 오토바이도 배달앱이 많잖아요. 어느 때는 손짓할 때가 많죠. 그 끔찍한 사고거든. 다 사망사고 아니면 중상이거든. 그런 거 보면은 참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운전을 심해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야 아마. 시내버스 경력 15년 차 배석현 기사는 어떤 상황이 기억에 남을까요? 저희는 이제 시내버스다 보니까 버스가 높다 보니까 좀 많이 시야가 좀 넓어요. 차라리 택시가 버스 앞에 가면은 좀 괜찮아요. 어느 정도 상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1차선이나 2차선에 갈 때 손님 볼 경우에는 그냥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이 거기서 그냥 대각선으로다가 손님을 모시려고 오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딱 저희는 택시 있으면 긴장을 제일 먼저 해요. 때론 비켜주지 않았다고, 때론 갑자기 들어왔다고,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자유로를 주행하던 그때 옆에 가던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더니 오호, 결국 멈춰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 운전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도. 지금 사고 나요. 빨리 비켜요. 저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진 찍었거든? 다짜고짜 화를 내는 상대방 운전자. 지금 사고 나요. 그거 탈취기 했어 안 했어? 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유로에서 2차로도 계속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2차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기가 아프다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칼치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제보자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상대 운전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죄송해요. 빨리 가세요. 빨리 왜? 사고 지금.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뒷좌석에 애들이 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협적인 그 욕설도 하고 막 차도 내려치고 막 해가지고 저도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계속. 아무리 기분이 상했어도 난폭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일단은 상대방은 이제 검찰 법원까지 갔었는데 약식 기소해가지고 벌금으로 끝났어요. 차로 변경의 위험성을 제대로 경험했다는 제보자. 이명호 씨는 택시 운전 17년 동안 잊지 못할 사고를 겪었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제가 너무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날의 사고는 손님을 내려주고 충전소로 향하던 길에 일어났습니다. 1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거 60초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도 한 70에서 80 정도 됐을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이 차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추월을 해서 들어왔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고의 원인, 바로 앞 상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제보자의 차량 속도가 좀 빠릅니다. 상대 차량을 빠르게 추월하곤 바로 끼어들더니 다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며 조금 위험하게 달렸던 거죠. 그쪽으로 빠지려고 가고 있는데 이 차가 그냥 쏜다하지 백 밀어보니까는 막 빠르게 달려오는 거예요.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는 방향 지시 등을 켰지만 두 차량 모두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급차로 변경이 또 다른 급차로 변경 사고를 부른 셈이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이런 사고도 나한테 오는구나. 그래도 다행히 몸이 아픈다 어디 뭐 부러지고 큰 저거는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게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사건은 합의하에 일단락됐습니다. 급하게 위험하게 그렇게 들어왔는데 뭐 좋아할 사람 없는데 만약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면 좀 이렇게 뭐 비상 깜빡이라도 한 번 더 켜주면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확 올라올 것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죠. 도로 위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웃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